전체적으로 얼음이 된 분위기는 맞아요. 관망세. 매도자도 그렇고 매수자도 그렇고 관망세가 된 상황이고 네. 그리고 매수자는 싸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가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싸진 않고 매도자는 그래도 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지 않아요. 그래서 둘이 가격의 생각에 대한 괴리감이 크니까 눈치 싸움하고 있고 이제 거래 절벽이 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2, 3주는 지나야지 전반적인 반응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데가 있었거든요. 잠실주공 5단지를 갔는데 거기는 네. 되게 특징적이었어요. 거기는 27일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28일 날 사러 왔대.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또 급하게 이제 갈 때 다른 데 뭐 강남이나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급한 거야. 거기 집을 사놨어. 근데 이걸 안 팔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내놓으신 거지. 그래가지고 34평이 보통 대책 발표되기 전에 45억에 나왔대요. 근데 45억까지는 거래가 안 되고 43억까지만 실제 거래가 됐었는데 45억 호가 나왔던 게 41억으로 낮춰준 거지. 대책 발표되고 바로 하루 만에. 이 사람은 좀 급했던 거지. 근데 바로 다음날 나 무조건 가격 싸진 거 있으면 사겠다라는 사람이 와서 41억짜리를 사갔대. 하루 만에. 그런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대책 발표됐을 때 급매 나오는 게 있으면 차라리 그걸 잡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번 돌아섰을 때 좀 놀랐던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핫하잖아요. 물건도 별로 없고 거기는 매물이 진짜 1도 없었던 단지였는데 네. 최근에 가보니까 여기도 매물이 한 두세 개 정도로 늘어 있었고 그리고 근데 41억에 샀다고 했잖아요. 다음날. 근데 지금 가보면 42억, 43억이에요. 그러니까 41억에 사신 분이 오히려 조금 이득을 본 상황인 거지. 이런 식으로 되게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단지마다 되게 특이한 건 잠실주공 5단지 사람분 사실 이제 거기 사시거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단지랑 또 엘리트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엘리트는 옆 동네. 여기는 옆 동네? 약간 그런 다르긴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진짜. 그래서 요새 계약 파기도 있고 좀 급매도 나온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없어요. 그랬더니 몰라 옆 동네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없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그 자부심이 막 터지죠. 폭발하죠 막. 여긴 부동산이 아니지. 여긴 현금이야. 주식이지. 바로바로 가격만 낮추면 이런 식으로 대책 발표되고서 그 다음날에 바로 거래를 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네. 약간 비싼 거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저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근데 거기 분들은 솔직히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 손님한테 팔아줬어. 근데 내가 최고가에 팔은 거야. 그럼 미안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대책 발표하고 가격이 빠지면은 눈치가 보이잖아요. 솔직히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몇 억 더 비싸게 샀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여기 분들은 그런 마인드는 아니더라고요. 최고가에 사야 돼. 여기는 그래야만 살 수 있고 여긴 그래야만 들어올 수 있는 동네야. 그치만 조금 지나면 그게 최저가 된다? 그게 저가에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들어올 땐 최고가에 산다고 생각하고 들어와야 들어올 수 있는 동네야. 약간 이런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거래가 거의 지금 안 되죠. 대출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27일 사실 발표됐을 때 딱 현장 분위기가 사실 되게 긴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딱 그날 기준이 가계약금은 안 돼. 무조건 계약서 써야 되고 계약금 들어와야 되고 대출은 전산에 등록되어 있어야 돼.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계약금 들어온 사람은 완전 난리 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가야 되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게 지금 된 거기 때문에 우선은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싸게 산 사람들은.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지. 가계약금 이제 들어온 사람한테 오늘 계약서 쓸 거냐? 계약금 바로 넣을 수 있냐? 안 되면 빨리 해결해서 하자. 그리고 여기 강남 3구랑 용산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구역이잖아요. 가계약금 보내고 심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건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약정서를 써가지고 이 구청에 신고해서 그 등록이 되면 거기까지는 대출이 나오는 걸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밤 10시까지 그 구청 직원 등록하라고 옆에 서 있었다가 그 등록하는 거 확인하고 집에 퇴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엄청 난리가 났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토요일부터는 이제 그거 처리하지 못하신 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거 이제 가이드라인 받고 가셨고 월요일부터는 진짜 완전 조용. 그리고 월요일부터 전화 온 거는 다 오는 사람은 없고
아, 이거 이렇게 대책 발표돼가지고 좀 급매 나오거나 급한 사람들, 계약 파기됐다는 사람들 좀 싸게 나오고 있냐. 이런 문의만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의 자체도 내가 지금 당장 사겠다는 건 아니고 분위기를 보겠다라는 그러니까 문의 전화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물어보면 아, 좀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여기는 뭐 20억, 30억 하는데 6억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그러면 매수자 없는데 그럼 호가 낮춰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더 싸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의견을 여쭤봤더니 본인들 생각에도 좀 빠질 것 같긴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목동도 그렇고 잠실 쪽도 그렇고 10억 정도 이상은 다 대출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동안 수요가 좀 힘들 수밖에 없다. 뭐 요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되게 좋은 동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애매하거나 중하급지도 또 있지 않습니까? 뭐 마영송도 아마 비슷한 분위기였을 것 같고 좋은. 아 근데 이게 좀 또 틀린 게 잠실 분위기랑 목동 분위기랑 마포 분위기랑 달라요. 용산 분위기랑. 어떻게 다르냐면 잠실은 엘리트는 조금 매물이 많다라고 네이버 매물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래 가능한 계좌가 나오는 매물은 별로 없었고 잠실주공 5단지는 매물이 정말 거의 없다가 이제 좀 매물이 좀 늘어서 나오는 정도. 목동은 최근에 약간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몰려가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막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지역 같은 그런 느낌? 되게 민감한 거예요. 잠실은 뭐 괜찮아. 워낙 트레이딩이 돼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던 지역이라서 그렇지만 목동은 확실히 가격도 호가도 좀 많이 빠지고 매물도 더 확연히 늘어난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아 내가 이 원하는 가격에 못 팔면 어떡해 라는 약간 그런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좀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잠실은 그거에 비해 좀 짱짱한 느낌이었고 마포, 용산 분위기는 매물이 없어요. 1도 없어. 그러니까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도 매물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호가 낮췄다 뭐 이렇게 하지만 별로 크게 팔고 싶은 급한 사람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대책 전후의 분위기를 보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분위기? 매물이 없는데 뭐 대책 뭐 이런 거. 오히려 대책 발표되고 나서 가격이 더 올랐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 약간 좀 다르고 좀 또 그 신기했던 건 그러면 원래는 이게 6억 규제 때문에 결국에는 고가주택은 어렵고 이 대출이 나오는 한도 내에 있는 10억 전후라던가 5억에서 10억 사이에 있는 단지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쪽을 눌러주고 이쪽은 오히려 규제를 안 하니까 상대적인 혜택이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그럴 줄 알고 용인이라던가 안양이라던가 뭐 그 사이에 그렇죠. 예.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네네네. 그 지역에 가서 여쭤봤더니 되게 신기한 거 그쪽도 얼음이더라고요. 관망. 왜냐면 이렇게 대책이 발표됐어? 흔들리지. 그러면 여기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매수자가 더 낮은 가격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매도자들은 약간 이번에 제가 임장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학습 효과예요. 학습 효과. 문재인 정부 때도 이랬어. 우리가 이때도 이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더 오르던데 학습 효과를 다들 갖고 있어가지고 언제 그렇게들 학습하셨대요? 아, 30번 했잖아. 문재인 정권에서 30번 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매도자. 그리고 부동산 분위기는 솔직히 그래요. 이것 때문에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좀 관망이다. 그렇지만 이제 돈 있는 사람만 움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가격은 확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고가주택은 좀 요새 너무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옛날에는 상반기 한 번 딱 짱 하고 올리고 나서 잠깐 하반기 쉬어가는 타임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2, 3월에 한 번 짱 하고 이번에 5, 6월 달에 한 번 또 짱 하고 해서 두 번 나눠서 두 번 이게 쫙 간 거예요. 그래서 잠실 리센트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고 나서 해제되기 전에 28억 5천 해제되고 나서 32억 9천까지 갔다가 다시 재지정되고 나서 30억까지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다시 가니까 33억까지 갔더라고요. 호가는 35억까지 갔었대. 근데 이번에 대책 발표되고 나서 33억이 제일 싼 거래요. 그리고 그것도 의사분이 압구정에 집을 사놓으셨대. 그래서 이거를 33억에 그냥 더 오를 수 있지만 그냥 금매로 팔겠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던진 물건이 33억이 제일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상반기 가격이 거의 1년 만에 거의 10억이 올랐더라고요. 잠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 많이 오른 거지. 약간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갈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약간 더 건드려서 더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정부에서는 숨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졸르고 싶겠지. 아니, 목을. 근데 우리는 숨을 고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고가주택 근데 문제가
생각해보세요. 그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가격을 낮추고 가격이 떨어지고 금매가 나오고 막 계약 파기 사례가 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과연 이미 우리가 사실은 스트레스는 DSR 3단계 때문에 7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대출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놨던 거라 사실 6월 27일 날 그렇게 발표됐을 때 막 긴급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몇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스트레스성 DSR 3단계 전에 준비를 하려고 했던 거라서 그런 문제는 대출 문제는 사실 별로 없었고 대출 때문에 계약 파기된 사례는 다들 사장님들 간에서도 깜깜해. 근데 저게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 정도 수준인 거지 막 속출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고가를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급히 팔지 않아도 돼. 문제가 없어. 근데 금매를 내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난 그냥 그 집을 갖고 있어. 사실 세금을 건드리면 갖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이렇게 흔들리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냥 너 대출 안 해줄 거야 하는 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거지.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괴로워서 집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금매가 나온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뭐 이거 갑자기 대출 규제 해가지고 이제 안 해준다. 그래서 이후에 잔금 일자가 너무 늦어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이번 대책의 폐해인 것 같아요. P2P로 다들 가시더라고요. 아, 진짜 가는구나. 진짜 현장에서는 P2P 간다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고소득자들 있잖아요. 의사, 변호사 이러신 분들 연봉이 되고 최근에 또 사업이 잘 되셨대. 그래서 소득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추가로 대출 안 나오는 부분은 그냥 P2P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자를 내더라도 이후에 집값이 상승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P2P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P2P도 솔직히 이제 은행에서 재원을 받아서 하는 P2P가 있고 사실은 개인이 본인 자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명동의 달러 시장 같은 그런 것처럼 개인이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약간 안전한 금융권에서 조금 불안한 금융권으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몰아간 것 같기도 해서 그거는 조금 이번 정책에서 가장 안 좋은 면이 아닌가. 사실 이번 6억도 사실 서민들은 6억 이자가 쉽지 않겠지만 사실 네. 고소득자한테는 왜 내 기회를 뺏어가 이게 되는 거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살짝 솔직히 되게 열받는 거거든. 왜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다는데 왜 너가 막아? 어디 가재, 붕어, 개구리가 연못을 탈출하려고. 그래서 되게 화날 것 같기도 해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약간 항상 이제 더 성장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서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걸 왜 막냐. 분통 터질 것 같긴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P2P 간대잖아. 그럼 어떻게 막을 거야, P2P를? 그러니까 P2P도 막을 거야? P2P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재원을 받아서 하는 P2P는 막을 수 있는데 이게 그 카테고리가 다르죠? 법의 카테고리가. 일반 본인 개인 자금으로 하는 P2P는 못 막아요. 그러면 이제 또 사금융이나 이런 데가 엄청 또 혼란스러워지겠죠.